전력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일단 전력의 정의는 PT는 dT분의 dW,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에너지입니다.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P는 dT분의 dW고 이거를 dQ분의 dW 곱하기 dT분의 dQ로 나타낼 수가 있고 dQ분의 dW가 V고 dT분의 dQ가 I죠. 그래서 V 곱하기 I로 계산됩니다. 이게 이제 직류일 때는 이 V하고 I가 시간의 함수가 아닙니다. 일정합니다. 따라서 이거를 대문자 V, 대문자 I로 표시하고 그러면 P도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대문자 P는 V 곱하기 I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교류에서는 V하고 I가 시간의 함수죠.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소문자를 그냥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P도 시간의 함수가 되는 거죠. 직류와 달리 교류에서는 전력 또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막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전력을 이야기를 할 때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순간 전력과 평균 전력. 순간 전력이라는 거는 어떤 한순간의 전력이야. 그냥 시간의 함수로 그냥 나타나면 돼. VT 곱하기 IT로. 자, 평균 전력이라는 거는 어떤 전력 자체가 주기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주기를 나눠줘. 한 주기 동안 적분을 취해가. 이게 평균 전력이 됩니다.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순간 전력도 관심 있지만 평균 전력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특히 교류 정상 상태일 때. 자, 2단자 부회로가 있고 2단자 부회로의 단자 전압을 VT라고 하고 단자 전류를 IT라고 합시다. 근데 이게 교류 정상 상태에 있을 때는 VT는 그냥 정연파, 크기, 주파수, 위상. 전류도 똑같은 거요. 크기와 주파수와 위상. 이렇게 될 때 결론적으로 뭐냐 그러면 평균 전력은 자, 평균 전력 계산하는 식, 결론식은 2분의 1 VMIM 코사인 두 개의 위상차 파이 V 빼기 파이 I 요렇게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지. 자, 이거 한번 유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 2분의 1 코사인 두 개 더했는 거 더하기 코사인 두 개 뺐는 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PT를 한번 순간전력 PT는 어떻게 되는지 VT 곱하기 IT. VT하고 IT는 왼쪽에 있죠. 요거 왼쪽에 있는 거 요거 그냥 쓰면 크기는 크기 곱해주고 뒤에 코사인이 두 번, 코사인이 두 개가 곱해지죠. 자,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위에 식 저거 이용을 해가 2분의 1 크기 대괄호 하고 코사인 두 개 2오메가 t 더했는 거 파이 v 더하기 파이 i 더하기 두 개 뺐는 거 그럼 오메가 t는 없어지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PT입니다. 그러면 P 에버리지는 제로스 T까지 PT를 적분해가 T를 나눠주면 되는데 이거 위에 이제
PT를 안에 대입했죠. 그럼 안에 코사인 텀 더하기 코사인 텀 빼기 이렇게 돼 있다. dt. 그런데 이 텀은 적분치하면 제로에서 t가 적분치하면 0이 돼요. 없어져. 그럼 이건 나머지는 상수야. 그러면 바깥으로 그냥 나오는 거지. 그러면 나오면 t는 다 없어져. t는 없어져. 실수. 2분의 1 vm im 코사인 파이 v 빼기 파이 i가 되는 거죠. 이제 증명됐습니다. 우리가 평균 전력을 교류 정상 상태에서 했죠. 그러면 교류 정상 상태는 해석하는 기법이 페이저 기법을 이용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압하고 전류를 교류 정상 상태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정연파 형태로 VT와 IT가 주어졌죠. 이 주어진 것 자체를 페이저로 나타내. 페이저라는 것은 각각의 크기와 위상만을 가지고 복소수 형태로 나타내는 게 페이저죠. 어쨌든 왼쪽으로 표현되어 있든 오른쪽으로 표현되어 있든 그죠? P 에버리지는 아까 유일한 수식이 이거였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 그러면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해봅시다. 부회로가 수동소자인 경우 자, 부회로가 있어. 이 부회로의 단자 전압은 V, 단자 전류는 I야. 이 안에 R, L, C가 있거든. 얘를 우리가 교류 정상 상태에서는 페이저 회로로 바꿔. 그러면 이제 단자 전압도 페이저, 단자 전류도 페이저. R은 R로, L은 J 오메가 L로, C는 J 오메가 C분의 1로 바꾸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처음 들여다봤는 게 뭐냐면 바로 임피던스예요. I분의 V. 이걸 임피던스라고 했죠. 부회로가 수동사자인데 부회로가 저항인 경우에 한번 따져봅시다. V 콜 ZI가 되죠. 근데 Z가 뭐냐 하면 R이야. 곱하기 I는 페이지로 나타내면 IM 파이 I가 되죠. 자, 그럼 V가 뭐죠? VM 파이 V죠. 좌변 우변 비교했더니만 결론은 뭐냐 그러면 VM은 RIM이 되고 파이 V는 파이 I가 되죠. 이걸 뭐야? 동위상이라 그랬죠. 따라서 저항일 경우에 P 에버리지는 계산을 해보면 자, 파이 V하고 파이 I가 같죠? 그럼 여기 얼마냐 하면 코사인 제로는 1이야. 남는 건 요것만 남죠.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 VM IM이 되고 VM이 RIM이니까 2분의 1 R IMA 제곱이죠. R이 상수고 IM이 제곱이니까 이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지. 자, 두 번째 L에 대해서 해봅시다. 자, 임피던스는 J 오메가 L 곱하기 I는 IM의 파이 I죠. 자, 두 개가 곱하기 할 때는 극좌표 오메가 L의 90도 이거는 처음부터 극좌표로 주어져 있는 거고 자, 극좌표 곱하기는 크기는 크기대로 곱하고 각도는 더해주면 되죠. 자, 이거 뭐 새로 쓸 필요 없이 이게 뭐예요? VM이 되고 얘가 파이 V가 되죠.
인덕터에서는 V가 파이I보다 90도 앞섭니다. 따라서 코사인 파이 빼기 파이I는 90도가 되고 이게 0이 돼요. 그럼 코사인 텀이 0이니까 따라서 P 에버리지는 0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하면 인덕터에는 전력 소비가 없다. 자, 세 번째 커패시터에 대해서도 해봅시다. V 꼴 Z에서 Z는 J오메가 C분의 1이요. 곱하기 I의 페이저 형태. 자, 이것도 극좌표로 나타내면 이거는 마이너스 90도가 되고 곱하기 I의 페이저 크기는 크기대로 곱해주고 각도는 각도대로 더해주면 되죠. 자, 뭐 이게 뭐야? 파이 V죠. 그럼 파이 V하고 파이 I하고 또 위상차가 90도 나죠. 따라서 결론은 뭐야? 에버리지는 0이다. 그럼 똑같은 결론인데 커패시터도 전력 소비가 없다.